치아 상태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큐린이라고 하는 과학적 기술이 새로 발생해서 그거를 통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양치 상태나 썩어 있는 상태, 우식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이에 세균이 얼마 안에 있는지를 다 보고 카메라에 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PD님? 지금 치아 상태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요? 몇 점이요? 네, 학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F라거나 F라거나 F라거나. 아, 이렇게 바로 나와요? 뭐 약 같은 것도 없이? 약 같은 것도 없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양쪽으로 본인이 당기시면 되시고요. 뒤로 기대시고. 이거 공원 아니야, 공원?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쪽 보시면 이거 쭉 당기시고. 광골이 저랬어요? 그랬습니다. 아, 좀만 더 크게. 약간 흑역사긴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고프로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더럽진 않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조금씩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양치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쪽은 안 좋은 상태. 살짝 붉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살짝 썩었거나 치태가 남아있는 경우. 이쪽이 왼쪽이에요. 아까 전에 왼쪽이 잘 닦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 아래. 아래는 깨끗해요? 네, 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근데 오른쪽도 깨끗해요. 이런 사람이야. 보시면 살짝 작은 선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큰 어금니에 갈라진 부분. 여기는 원래 양치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치아 같은 경우에는 기능교두라고 하는 게 올라오고 비기능교두라는 게 올라와서 산들이 모여서 어떤 치아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쪽에 교두가 하나 있었고 네. 이쪽에 교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 부분 이거 되게 좁거든요. 여기가 양치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잘 안 돼요. 일단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치석 치태가 최근에 스케일링 받은 상태예요. 네, 맞아요. 스케일링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피디님한테는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올바른 양치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양치가 그래도 잘 됐다고는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예전에 뭐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해서 낀 다음에 톡 빼야 된다. 이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빼는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밀어 넣는 행동 멋져요. 멋지다 멋지다. 보통 치즈과에서 추천하는 양치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름은 모디파이드 바스법이에요. 네. 기존의 바스법을 좀 변형한 건데 이게 치아고요. 이게 치은,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에요. 네. 그 치아랑 치은 사이에 있는 여기 틈새, 이걸 치은 열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칫솔모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보통 칫솔은 치아 두 개를 한꺼번에 잡게 되거든요. 2개 정도를 한 번에 잡고 45도 정도로 끼워 넣어요. 치아랑 잇몸 사이에. 그 다음에 진동을 줘서 그럼 좀 끼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넣고 나서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고 흔들고 끼워 들어간 기분이 들면 가운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쪽 바깥쪽 거의 다 돼요. 근데 이제 앞니, 안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세로로 세워요. 세워서 이제 한 번에 1개 정도씩 하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기준점이 생기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다른 데는 다 닦이지만 여기 뒤쪽이 안 닦여요. 최후방 구치라고 부르거든요. 제일 뒤에 있는 구치. 거기에 뒤쪽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닦으려고 하면 접근이 안 돼요. 아예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세게 누르면 칫솔모가 으깨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뒤쪽 부분을 닦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때 여기에 닿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닦아주시면 뒤쪽까지 닦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치아 사이는 닦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치실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양치 횟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하루 3번, 뭐 3분씩 해야 된다, 뭐 333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전통적인. 최신 트렌드로는 양치 하루에 몇 번, 얼마나 하는 걸 추천을 식후에 5분 내로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계속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유튜브나 그런 것도 보고 인터넷을 보면 시간 칫솔이나 치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시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일단은 써야 한다고 보는 쪽이고요.
왜냐면 양치 칫솔 갖다가는 치아의 틈새 부분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사이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치간 칫솔로 제거가 돼요. 근데 여기 틈새 같은 경우에는 치실로만 제거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둘 다 사용하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치실만. 그렇게만 해도 그냥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안 쓰게 되면 나중에 그냥 편하게 오셔서 임플란트 하시면 됩니다. 치실을 이렇게 넣었다 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잇몸을 이렇게 훑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소에 그냥 음식물 끼거나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면 이 사이에 이제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비비거나 비주얼이 아주 살벌하죠. 보통은 추천하는 방법은 치아 사이에 들어간 다음에 치아는 사이에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쪽 면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요. 잇몸 아래까지.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반대쪽 치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구멍당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돌리게 되면 사이에 있는 잇몸이 그 치간 유두라고 부르거든요. 네. 치아 사이에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닫히게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 퇴축이라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별로 추천하진 않으니까 치아 면 따라서 한 번 잇몸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반대쪽도 한 번씩. 근데 이러면 좀 오래 걸려요. 그냥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기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안 쓰게 되면 나중에 그냥 편하게 오셔서 임플란트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보통 안 해요. 이제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가 연속으로 다 썩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진 치료 같다 보통 잘 안 되고 틈새 같은 경우가 썩은 정도면 일레이로 가거나 신경치료로 가거나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귀찮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나중에 오시면. 임플란트로. 네. 제가 임플란트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